반갑습니다. 어, 어, 코로나 돌파구 허경영에게서 배우라. 지금 전 세계가 코로나의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대로 가면은 우리가 IMF 때보다 엄청난 경제 파탄이 올 수가 있어요.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전 세계가 그렇게 돌아갑니다. 그래서 이거는 내가 물론 다음에 대선에 들어가면 바로 고치겠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의 어떤 정치인도 어떤 사람도 이걸 해결할 사람은 우리나라에 존재하지가 않아요. 만약에 있다고 생각한다면 큰 착각이에요. 우리가 IMF 때 나라가 위기에 처했는 게 200억 불이 모자라 가지고 외환 위기를 겪은 거예요. 우리나라 돈으로 22조야. 22조가 없어 가지고 전 세계에 우리나라 살려달라고 하고 그것도 안 되니까 IMF에다가 구해달라 뭐 이렇게 했는데 22조가 그게 돈이냐? 무엇 때문에 IMF에 그걸 청구해요? 그 당시 그게 큰 돈이 아닙니다. 근데 그거를 못 만들어내는 그런 경제학자들이 그게 서양에서 경제학을 공부한 사람들이야. 얼마나 한심해요. 그 가방 들고 다니면서 막 구제금융 받으러 돈 얻으러 돌아다니는 그 모습이 한심하기 짝이 없어. 내가 그걸 쳐다보면서 참 인간들의 머리는 정말 한심하구나. 아직까지도 원시인들이구나. 그 우리가 이렇게 바라볼 때 신인이 바라볼 때는 그게 아무 걱정거리도 아니에요. 알겠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가계부채가 세계에서 제일 높아요. 97.9%예요. 그러니까 우리 GDP의 금액과 맞먹어. 그러니까 1600조예요. 가계부채가. 우리 가계부채가 1600조라는 거는 우리 GDP의 97.9%. 물론 우리 가계부채에서 1600조라는 게 우리가 한 100조가 더 붙어 있어.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100조를 더 붙여놓은 거야. 그러면 97.9%가 가계부채. 근데 이거는 한국이야. 이거는 일본이야. 한국과 일본이 한국의 국가부채 GDP 대비 40%예요.
한국의 국가 부채는 GDP 대비 40%예요. 그러니까 얼마 정도 되냐? 뭐 GDP 40%니까 넉넉 잡고 900조야. 1600조야. 뭐 간단해. 그런데 여러분들이 얼마나 문제가 많냐? 일본은 국가 부채가 238%예요. GDP, 일본 GDP의 238%. 우리는 GDP의 40%. 이게 무슨 말인지 압니까? 근데 일본은 민간인 부채가 57%예요. GDP 대비. GDP 대비 57%는 GDP에서 가계 부채가 거의 없다는 소리. 뭐 정확하게 말하면 57.2%예요. 57.2%니까 57%지. 그러면 한국은 40% 국가 부채 무이자야. 이것도 무이자야. 가계 부채 1년에 이자가 나가는 게 100조야. 이자가. 문제는 이쪽 돈은 이자가 나가고 이쪽 돈은 무이자라는 소리야. 국가 부채는 대통령이 채권을 발행하면 중앙은행이 현금으로 화해서 상용화해야 돼. 그럼 국가가 부채가 늘어나는 거야. 국가 부채를 일본은 왕창 늘려놓고 민간들이 이자 나가는 돈을 다 없애버렸어. 양적 완화해가지고. 그러니까 가정들이 이자 낼 일이 없나? 일본 사람들은 이자, 그나마 이것도 거의 무이자에 가까워. 은행 돈도 거의 무이자야, 일본은. 근데 우리는 말이야, 국가 부채는 40%인데 가계 부채는 97.9%. 그러면 이게 세계에서 세계 현재 1위야. 1위. 가계 부채 증가율 세계 1위. 가계 부채 세계 1위. 뭐 이런 나라가 있어? 무슨 말인지 이해갑니까? 아니, 지도자라는, 내가 뭐 정부 비판하는 거 아닙니다. 나는 이런 정치를 용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국가는 빚이 없고 최소한 빚을 줄이고 국민은 잔뜩 빚을 지어놓고 이자를 1년에 100조씩을 걷어내. 은행으로 돈이 들어와. 그럼 이게 장사하자는 거예요. 은행 장사. 금융하는 사람 먹여 살리는 나라예요, 이게. 맞아요. 일본은 금융하는 사람 안 먹여 살려. 왜? 거의 무이자야. 그래 안 그래요? 내가 얼마나 여러분들이 한심하냐, 우리나라 금융이. 우리나라 정치인들이 얼마나 내가 그 사람들 보면 내가 강의 인터뷰하다가 마이크를 집어 뭐 무슨 뭐가 있으면 막 던져버려요. 우라통이 치밀어. 아니, 개인들이 은행 이자를 그렇게 감당해내다가 가게 문 닫아, 권리금 달아나, 보증금 달아나, 좋은 월급 못 줘, 집에 생활비 못 가져가, 건물주의 보증금은 깎여 떼어나가, 알거지야, 융자 받은 거 있어, 아파트 집채평가 가게 차렸어, 권리금 줬어, 아파트 이자 내야 돼, 못 내, 경매 들어와, 자식들 데리고 산으로 가냐? 세계 자살률 1위야. 뭐 간단한 말해서 가계 부채 증가율 세계 1위, 자살 세계 1위. 이거 정치 성적표 볼만하지 않습니까? 아니, 생각해 보세요. 가계 부채 증가율이 왜 세계 1위를 기록하고 있냐고? 자살은 또 왜 세계 1위를 한 번도 안 바꾸냐고? 코로나 때문에 하루에 한 명이 죽어요, 요새 평균. 그런데 자살자는 40명을 넘어서.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살하는 사람들은 동반 자살을 많이 해, 가족 데리고. 도저히 살 수 없다. 이러다 죽는데, 코로나 환자는 병원에서 들어누워서라도 죽어.
그래 안 그래요? 이게 면도칼로 팔 자르고 자식들 칼로 다 죽이면서 비참하게 죽는데 그 사람들은 병원에서 닌게를 꽂고 죽어. 그러죠? 나는 일반 사람이 아닙니다. 국가를 살리는 비밀을 다 알고 있어요. 왜 우리나라가 망해가냐? 경제 관료들이 미국에서 숫자만 공부했어. 경영학만 전공했어. 와가지고 실물경제 해봤나? 실물경제 해봤어요? 나는 어릴 때 재벌 양아들, 그래 안 그래요? 그룹을 움직여봤어요. 그룹을 재벌 양아들 하면서. 가짜가 아니잖아요. 그거만 했나? 인간 지구를 통일해 주러 왔잖아. 그러면 내 머리가 일반 머리겠나? 내가 뭐 이런 시시한 경영학을 강의하고 있겠어요? 응? 얼마나 한심스러워. 내가 이 경영학을 강의하려면 하버드 대학 가서 해야지. 아니 내가 말이야 이 강의장에서 강의해야 되겠어? 응? 누가 서울대 대학에서 나한테 박사 준다면 내가 박사 바꿔서 발로 차버리지? 그래 안 그래요? 서울대 총장이 나한테 박사학위를 경영학 박사학위를 발로 차버려. 나한테 정치학 박사 발로 차버려. 나는 그런 수준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적어도 메가버시티 대학, 유니버시티 3만 명, 4만 명 되는 대학이 아니고 100만 명 정도 되는 대학, 메가버시티 대학이 전 세계에 하나 있다면 그 대학 총장이 나한테 학위를 준다고 해도 발로 차버리는데. 그래 안 그래요? 내가 청주에다가 충청도 청주를 전 세계 메가버시티를 만들려고 그러죠? 청주에 서울대학교 본부를 글로 옮기죠? 옮겨서 우리 관악에 있는 서울대학은 관악 캠퍼스로 놔두고 서울대학 본부를 청주에다 짓는다고 그랬죠? 우리나라가 거기다 갖다 지으려고 그래. 교육도시니까. 거기 속리산 자락에 서울대학을 멋지게 지어서 100만 명 규모의 코리아 서울 메가버시티. 그러니까 100만 명이 학생이 되는 대학. 그런 대학을 만들어서 전 세계에서 그걸로 유학 오도록. 하버드 뭐 저쪽 그 프린스턴 가는 사람들, 옥스퍼드 가는 사람들 일로 오도록. 거기에 신인 허경영이 가서 한 번씩 강의해 주기 때문에 오는 거야. 그 사람 강의 들으려고. 그 사람 강의를 들으려고 100만 명 규모의 대학이 유지되지. 거기에 뭐 미국의 하버드 대학 교수 갖다 난다고 거기 100만 명이 올 것 같아? 안 와요. 허경영 신인이 와서 물리학을 강의한다. 원자로에 대해서 강의를 한다. 허경영 대통령의 경영에 대해서 강의한다. 다 와. 전 세계 학자들이 코리아의 서울 메가버시티가 어디냐? 비행기 타고 공항으로 몰려오겠어 안 오겠어? 아이고 말도 마세요. 거기서 내 물리학, 우주 물리학, 여러분이 알 수 없는 암흑 물질에 대해서 강의를 해주는 거야. 영혼 이전. 한 사람을 복제해서 복제한 애를 하나 만들어 놓고 비행기 타고다 죽으면 그 영혼을 데려다가 복제한 애한테 넣으면 그 사람이 거기서 깨나. 그러니까 항상 자기와 똑같은 사람을 하나 복제해놔. 20살짜리를. 걔는 나이가 안 먹어요. 항상 20살 정도로 머물러 있어. 그러다가 자기가 사고로 죽으면 그 영혼을 불러와서 거기다 넣어버려. 그러면 그 사람이 다시 살아나. 그 애가 그 사람으로 바뀌는 거야. 물론 자기 DNA를 가지고 만들었으니까 자기하고 똑같이 닮았지. 그러나 유전자 가이지를 해가지고 키도 좀 키우고 얼굴도 더 잘생기고, 그러나 누구든지 보면 그 사람인 줄 알 정도의 복제를 해가지고 키우는 거야. 집에서 자식처럼. 그러다가 자기가 늙으면 그러 들어가. 그러니까 수명이 있나? 존재할 수가 없지. 또 그 애가 또 그냥 혼자 있나? 또 복제를 해놔? 맞아. 또 늙으면 그로 들어가 버려. 중간에 사고로 죽으면 또 들어가고. 무슨 말인지 알죠? 여자 같으면 한 40살 되면 20살로 들어가 버려. 뭐로
더 젊게 하고 자시고 할 게 뭐 있어? 다시 또 40살 되면 또 20살짜리 복지해난 데로 들어가 버려. 영혼 이전술 이런 걸 내가 강의를 해줘. 뭐 건강 음식 먹어가지고 뭐 젊어지 꿈 같은 이야기야. 몸은 아무리 잘 먹든 못 먹든 늙어간다면 사이클이 그거를 정지해준다. 텔레미어 고정 그 기술도 내밖에 없어. 어떻게 과학자들이 텔레미어를 고정하냐고. 여러분들이 해바라기 씨 하나 만들 수 있어? 그러면 해바라기가 이렇게 서 있다가 해가 있으면 뱅그르르 하루에 한 바퀴 돌 수가 있어? 그런 씨앗을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멀쩡하게 서가지고 있는 꽃도 못 만드는데 씨도, 해바라기 씨는 그 만드는 해바라기 씨 안에 해를 향해서 고름이 하루에 한 바퀴를 돌아야 돼. 그거 만들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 씨 만들 수 있어? 단백질 조합, 아미노산 조합 아무리 해봐 과학자들이 그 여러분이 이 지구에 있는 식물의 씨앗 하나를 만들어내려면 지구는 없어져 버려. 다시 또 지구가 탄생해야 돼. 인류의 최고 문화가 오면 그 문화는 다시 제로로 돌아가. 그래서 이건 순환 게임이야. 그래 안 그래? 이 지구 자체가 완전한 순환 게임이야. 순환 게임. 이 완전한 순환 게임인데 이 순환 게임에 지구라는 건 완전히 순환. 다시 원위치. 문명이 또 21세기, 25세기, 30세기 최고로 발달되면 다시 부셔서 바닷속에 넣어버려. 그리고 다시 또 시작하기 때문에 순환을 하기 때문에 하루가 24시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 다음날 특별히 발전된 게 있나 없나? 하루 종일 한 일이 그 다음날 백지가 돼. 그럼 다시 또 시작하는 거예요. 인류의 문명도 그래. 그러니까 순환이니까 여러분 머리가 그걸 개발할 수가 있나? 텔레미어 고정을 할 수가 있나? 여러분들이 영혼 이전을 할 수 있나? 여러분들의 물리학은 간단해. 모든 이 우주는 질량과 에너지로 되어 있다. 그럼 에너지와 질량도 궁극적으로 질량도 불에 태우면 에너지가 된다. 그럼 우주 전체는 에너지다. 그럼 이 에너지는 두 가지라고 그랬죠? 파동성과 입자성. 그러면 파도성과 우주가 파동 플러스 입자. 파동과 입자로 되어 있는데 이 파동과 입자를 제대로 연구해서 알고 있는 과학자가 지구에 있나? 없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음파, 전파, 내파, 기파, 전파, 파가 많죠? 이 조용한 호수에 파가 있나 없나? 조용한 호수에 파가 있나 없나? 백조도 한 마리 없는 호수에 파가 없어. 근데 누가 돌멩이를 하나 탁 던졌다. 조용한 호수가 파가 끝없이 파가 일어나. 파동이 일어나겠지? 동자는 움직일 동자야. 그러면 그 파가 일어나겠지. 그런데 태평양 바다는 파가 계속 파가 와 안 와요? 파가 와 안 와? 태평양 바다는 계속 파가 오죠? 이놈의 파가 조용한 데가 있는가 하면은 막 흔드는 데가 있고, 이 땅도 조용한 데가 있는데 어떤 데 가면 수맥파가 막 용솟음 치는 데가 있어요. 그런 데 가서 침대 위에 누워자면 중풍이야. 뇌졸중이야. 그래 안 그래요? 그럼 그게 여러분 눈에 그 파가 보이나? 여기 지금 텔레비전 파가 전파가 보이나? 안 보여요. 맞죠? 그러니까 하늘은 하늘대로 파, 물은 물대로 파, 땅은 땅대로 파동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파동. 그 파동이 여러분 눈에 안 보여요. 그러니까 이 에너지는 입자성과 파동성으로 쪼개져. 그러면 그 입자성과 파동성은 나중에 뭘로 쪼개냐? 양자, 전자, 중성자. 거기서 또 뭐가 나와?
거기서 또 뭐가 나와요? 광자가 나와. 야, 거기서 말이면 쿼크가 나오고 힉스가 나오고 광자가 나와. 나중에 이런 물질이 빛으로, 그 에너지 자체가 빛으로 양자 없어져 버려. 그거는 마음에 따라서 움직이네. 연파로. 내가 여기 누구한테 탁 이러면 과거로 돌아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몸을 봐.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내가 마음대로 해야 하네, 여러분. 내가 여러분 레벨을 줘 안 줘? 여러분한테 천사를 넣어줘 안 넣어줘? 이런 것이 얼마나 경영 효과가 있는지 알아? 이거 돈을 벌이려면 나를 가지고 대한민국이 세계 최고 부자가 될 수가 있어요. 맞아. 온갖 파동의 대가가, 입자의 대가가 여기 와 있는 거예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부자가 되려면 그냥 내만 갖다 세워. 그럼 그냥 부자가 돼. 나중에 호갱영이가 나타나면은 그냥 부자가 되고 IMF 그냥 해결이 되는 거예요. 간단히 뭐 해야 돼? 지금 우리가 뭘 해야 되겠어요? 이거 딱 보면 벌써 표가 나죠? 아니, 양적 완화. 우리가 지금 제일 많이 해야 될 거야? 뭐 해야 돼요? 양적 완화 해야 되겠죠? 그러면 양적 완화를 해야 되는데, 이 양적 완화가 허경영이가 안 되면 할 수 있을까? 그러면 우리가 코로나 전국을, 우리나라가 딱 코로나를 벗어나면 세계의 코로나는 금방 벗어날 수가 있어요. 우리나라 코로나만 벗어나면 그 방법을 전 세계가 모방해 가는가? 그죠? 자, 일본이, 유럽이, 유로화를 쓰는 유럽이 평균 가계 부채율이 50%예요. 자, 유로화를 쓰는 나라들의 국가 부채가 80%예요. 평균이. 정확하게 말하면 82%. 82%. 무슨 이해가죠? 이게 무슨 말이야? 이 사람들은 가계 부채는 줄이고 국가 부채는 우리보다 많아. 그러니까 국가가 재정 지출을 늘려줘서 민간 부분의 빚을 정리해줘 가는 그런 추세야. 이 세계가 이렇게 어려울 때는 국가가 케인즈의 경제 이론을 지금 전 세계가 따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시장 경제 무너졌어. 하이에크의 시장 경제 이론이 약간 주춤하는 사이에 케인즈의 거시경제 이론이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하이에크의 미시경제는 살짝 밀려나고 있어요. 코로나 때문에. 관주도의 경제가 나타나야 돼. 관이 나타나서 경제를 빨리 바로잡아주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국가부채가 늘어나는 거예요. 일본이 양적 완화를 8,000조를 했어. 국가부채가 늘어났지 당연히. 양적 완화 8,000조를 해서 민간 부분 부채를 다 없앴어. 어때요? 내가 우리나라 국가가, 내가 대통령이 되고 나면은 우리나라 모든 돈과 수표의 모양을 뭘로 바꾼다고? 허경영 얼굴이 들은 걸로 바꿔. 안 들은 수표 돈 쓸 수 있나? 지하자금 100% 없어져. 들고 나올 수 없어. 감옥 가려고. 그러면 어떻게 되노? 그 돈이 전부 1,000조 정도 돼. 그걸 국민들에게 나눠주는 돈이야. 알았죠? 찍어내기만 돼. 인쇄만 하면 돼. 그러면 그 사람, 그 돈들은 지하에서 휴지로 사라져. 두 번째, 1,000조는 양적 완화로 해서 채권을 걸고 대통령이 한국은행에 보내. 현금화해. 한국은행이 그걸 바꿔줘. 한국은행의 발권력을 이용해야 돼. 그럼 한국은행이 돈을 발권을 해. 그러면 국가 부채가 늘어나겠지. 국가 부채 좀 늘려야 돼요. 일본이 238%인데 우리가 40%를 왜 고집해? 얼마든지 괜찮지.
그래가지고 1년에 100조가 나가는 국민들의 이자를 없애줘야지. 아파트 가지고 있으면서 아파트 한 채 가지고 있는데 이자를 100만 원 50만 원 이렇게 주택 하나 간신히 구해가지고 지금 이자 내고 있는데 그것도 집에 잡혀가지고 가게를 차렸네. 그러면 이거 이래저래 망하는 거 아니야? 이거를 살려줄 사람이 여기 서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의무적으로 18세부터 1억씩을 주게 되면은 대한민국 국민의 가계부채 다 없어져. 한 집에 자녀 셋이만 있으면 5억이 들어와. 맞아 안 맞아? 5억이 뭐야? 공돈이야. 국가 빚이 국가에서 그냥 주는 거야. 그 대신 국가가 빚을 끌어안고 담보도 안 잡아. 그냥 줘. 그러면은 식구 많은 사람이 많이 가져가죠. 그러면 빚이 많은 사람이, 그러면 우리 가계부채가 다 사라지겠어 안 나요? 그러면 연간 100조의 이자가 나가 안 나가? 경매가 스톱돼. 경매 없어져. 다 빚 갚아버려. 맞아 안 맞아? 그 다음에는 산천초목을 돌아다니면서 절간에 가서 밥 얻어 먹고 살아도 살아. 가족 데리고. 팔자가 편해. 맞아 안 맞아요? 그냥 목탁 하나 들고 다니면서 머리 깎고 가족끼리 줄줄이 뒤따라 다니면 그냥 밥 얻어 먹고 탁발해서 먹고 살아도 신간이 편해. 왜? 매월 150만 원씩이 나오니까. 5명이. 야, 그냥 우리 저 성복이나 하나 있고 전국에 유람이나 하자. 예를 들어 하는 말이고, 무슨지 알죠? 그냥 보헤미안이 돼서 돌아다녀도 매달 대전에 가서 통장을 찍어도 150만 원, 부산에 가서 찍어도 150만 원, 제주도 가서 찍어도 150만 원. 가족들 그 5명 합치니까 한 7, 800만 원 들어오잖아. 맞아 맞아? 그거 가지고 그 사람들이 다니고 싶은데 다 다녀. 그런데 일하고 싶으면 또 가서 일하면 돼. 놀고 싶으면 놀고. 사람이 뭐 때문에 이렇게 허겁지겁 살았던가 한번 생각해봐. 이거 여러분 헛고생한 거야. 나중에 돌아갈 때 봐. 야, 내가 뭘 과연 이루어놨다는 거냐? 내가 그렇게 직장 다니면서 번 돈이 백화점에 다 들어가고 뭐 남은 거 뭐야? 은행에 재패져 있는 집닭가리 하나 그 안방에 기대가지고 주고 가는 거예요. 자식들 쳐다보면. 인생이 그렇게 무상해서 되겠어요? 허경영과 함께 하면은 너무너무 좋은 백궁이 기다려 안 기다려? 또 이 지상은 낙원이 돼. 일하고 싶은 사람이 일하라고야. 일하기 싶은 사람 좀 놀자 이거야. 자연스럽게. 맞아 안 맞아? 그럼 일하고 싶은 사람은 직장이 매니가 돼. 놀고 싶은 사람은 그냥 놀아. 좋아 안 좋아요? 이런 낙원을 왜 불안지경으로 만들어? 맞아 안 맞아요? 나는 이런 거는 일도 아니야. 해바라기 씨 하나 만드는 게 더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들 이 지금 지구를 평정하는 거 이거는 그냥 내가 10분이면 청와대에 앉아서 해결할 수 있는 일이야. 관계 장관 불러서 10분이면 우리나라를 살려버려. 5천만 명의 고민이 하루아침에 없어져 버려. 그러면 국가 부채율이 좀 올라가겠지? 그래, 국가 부채는 나라가 좋아지면 천천히 갚으면 돼. 맞아 맞아? 이자가 없으니까 세월이 흘러갈수록 돈 가치가 떨어져 가지고 국가 부채 이게 나중에는 아무 값어치가 없어져 버려. 아, 웃겨 안 웃겨요? 어? 아, 옛날에 어머니들이 6.25 때 빚진 거 아무리 빚지 말아봐요. 지금 보면 100만 원도 안 돼. 그래 안 그래? 이거는 세월이 올라가면 국가 부채는 떨어져 버려. 뭘 좀 아세요? 근데 이거는 놔두면 가계부채 1600조 놔두면은 1년에 100조 정도의 이자가 눈탱이처럼 불어나. 그러면 국민들 죽는 소리가 막 들려. 자살하는 소리가 막 들려. 이거 지도자가 이거 해결해야 되는 거 아니야? 맞아 맞아요? 내가 뭐 때문에 30년 동안 인기 1위를 유지하고 있느냐? 그래 안 그래?
지금 이번에 뭐에 1등 했죠? SNS 지지율도 1등이고 또 젊은 애들이 하는 거 페이스북 1위죠? 허경영 1위죠? 110만 조회수. 이재명이 얼마요? 2만 3천. 이게 얼마나 소통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소통의 귀재. 30년 동안 계속 1위권에서 왔다리 갔다리 왔다리 갔다리. 그래 안 그래요? 아니 다른 정치인들은 한번 사라지면 사라져버려. 뭐 이해창 하면 나타났다가 평! 뭐 나타났다가 평! 뭐 안철수 나타났다가 평! 근데 허경영은 안 없어져. 항상 1위권을 맴돌아. 아니 언론사 개인 정치인 부분 페이스북 영향력 그죠? 1위가 중앙일보, 2위가 SBS, 3위가 JTBC, 4위가 허경영이야. 허경영이의 영향력이 KBS가 8위야. 이거 좀 크게 해봐. 크게. 저기도 KBS가 8위죠? 여기 뭐면 26위가 누구요? 이재명. 27위가 안철수. 28위가 TV조선. 맞죠? 30위가 이해찬. 있어 없어요? 그 허경영 영향력이 남자 사람으로서는 랭킹이죠. 아니 생각해봐요. KBS보다 영향력이 좋잖아. 아니 생각해봐. 요게 KBS, 요거 오마이뉴스도 영향력이 높은 거야. 근데 7위로 밀려서 그래 안 그래요? 이낙연 씨가 14위? 박주찬 안철수 27위, 이재명 26위, 정청래 18위, MBC 뉴스가 10위네, 한겨레가 11위, 조선일보가 12위야. 그러면 허경영 영향력이 어때요? 적은 겁니까? 대한민국 국민이 정확하게 박근혜가 대통령 선거 한참 할 때 내가 6가지 이야기했죠? 박근혜 4년 만에 쫓겨난다. 탄핵한다. 촛불시 일어난다. 국회 가서 개헌 주장한다. 청와대 많은 사람들이 구판이 일어나서 재패간다. 헌재에서 쫓겨난다. 그러면 박근혜 대통령이 51% 붙는다. 그까지 해서 6가지야. 그러면 이 6가지를 그림으로 보듯이 이야기해서 안 했어? 해서 안 했어요? 대한민국에 북한에 누가 죽는다 이거는 누구나 점쟁이들이 말은 할 수 있지만 그 당시 박근혜가 선거운동하고 있는데 51% 붙는데 4년 만에 나간다. 그게 있을 수 있는 말이야? 근데 국회 가서 개헌을 주장하다가 쫓겨난다. 그 맞아 안 맞아? 그 말까지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었나? 생방송에서 내가 이야기했어. 그러면 내가 이게 공신력이 있어 없어? 공신력이 있어 없어? 미국은 가계부채가 75%야. 국가부채가 105%야. 미국은. 그러면 국가부채가 가계부채가 75%고 국가부채가 105%. 우리가 이 정도로 올라가면은 해결이 돼요. 맞아 안 맞아? 이거 좀 올라갈 거고 이거 좀 올라가겠지. 그래 안 그래? 맞아 안 맞아? 미국이 얼마나 달러를 많이 찍어내? 맞죠? 그래서 양적 완화를 하지 않으면 우리는 존재할 수가 없어. 이게 뭐예요? 양적 완화야. 이 양적 완화를 우리가 해서 우리가 돈을 찍어서 이 양적 완화를 할 경우에
국민들의 모든 자살률은 낮춰버리고 국민들의 시름을 싹 한 번에 우리는 김대중 대통령이 카드를 발행해가지고 카드 대란이 일어나 안 일어나? 우리 카드가 뭔지도 모르고 하다가 그걸 처음 쓰니까 누구나 막 10장씩 가지고 써제껴다 보니까 가계부채가 급증한 거예요. 그분은 계실 때 정치를 잘 하셨는데 카드를 해야 되는 건 사실이잖아. 카드 시대가 오니까. 그럼 우리 국민들이 실수한 거지. 그럼 마구잡이로 써제낀 거야. 대통령이 잘못한 게 아니야. 그러니까 그 경제가 카드 경제로 이끌어져 나간 거야. 소비가 일어난 거야. 경제가 막 소비가 쉽게 일어난 거야. 막 현찰 싸다니면서 돈 쓰던 때는 돈을 호주머니 많이 못 넣어다녀. 근데 카드를 가다니까 그냥 300만 원짜리도 그냥 팍 500만 원짜리? 이거 하나면 되네? 팍! 누가 호주머니 500만 원 가지고 다녀? 그전에는 구매가 안 됐는데 카드가 딱 있으니까 이 구매가 간단하네. 그래 안 그래요? 여기 어디야? 여기가 뭐예요? 여기가 롯데백화점 아니야? 야, 이건 무슨 회사야? 프랑스에. 루비똥이네. 이게 무슨 똥은 똥인데 루비똥이네. 뭣도 모르고 걸어 들어가서 이 옷이 얼마짜리요? 2천만 원짜리. 누가 2천만 원 현금 들고 다녀? 카드 옷 주시오. 이거 6개월 할부해줘. 겁이 없어지는 거야. 그냥 매출이 번개같이 일어나는 거야. 그냥 경제가 막 급성장이 일어나 버렸어요. 그 다음에 노무현의 때가 딱 되니까 카드빚 대란 때문에 뭐에 치우치냐? 노름, 경마, 세상에 그것뿐이야? 바다 이야기가 나타나는 거야. 이거 그냥 도박으로 해서 그 카드 빚을 좀 막아보겠다고 난리굿이 일어나는 게 그게 노무현 대통령의 임기 동안 일어난 카드 대란이요. 돌려막기 대란. 이게 일어나면서 우리 경제는 불을 보듯 뻔해. 뭐 때문에 200억 불 가지고 돈 22조를 그걸 못 만들어 가지고 그걸 전 세계가 보는 앞에서 가방 들고 다니면서 싹싹 빌려 다녀. 안 해도 돼요. 안 해도. 내가 같으면 간단해. 그 22조 만드는 거 카드처럼 돌려막기를 해버려. 맞아. 알겠죠? 이거는 공생원들이야. 공생원들. 여기 막는 것도 10번 20번 두드려봐. 그리고 요새는 정권만 잡으면 국가 부채를 늘려요.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우리 국가 부채가 많이 늘어나서. 그런데 국가 부채를 늘리려면 이 정도 늘려야 되지 않겠어? 미국 정도 늘려야 되지 않겠어? 왕창. 지금도 국가 부채가 이번 추가 경정 예산 때문에 대통령이 채권 발행해서 안 했어. 7조, 8조 추경 예산 채권 발행해서 한국은행에서 발권력을 동원해서 돈을 만들어서 논아주는 거야. 개인당 얼마씩. 이거는 간단하게 말했어요. 지금 우리 경제는 펌프가 바짝 말라 있는데 숟가락으로 물 한 숟가락씩 부어주는 거야. 세상에 국가가 숟가락 들고 다니는 사람이 와가지고 그 집집마다 마른 펌프에 물 한 숟가락 부어주고 가. 집집마다 찾아내가지고 부어줘. 200만 원 주는 거야. 쫄딱 망한 기업 가게 와가지고 200만 원 40만 원 주는 거야. 그게 한 달 임대료가 되나 뭐가 되나? 종업원 한 사람 월급이 되나? 적자 본 거는 몇 억인데 200만 원? 50만 원? 그런 소리 좀 하지 말아요. 근본을 세워줘야지. 그거 줘가지고 뭐 하자는 거야? 하루만 살면 그 다음날 또 고민이야. 맞아요. 나는 이게 기가 막히고 한심하다는 거야. 근본 뿌리를 싹 잘라줘야 되겠다. 알겠어요? 그래서 양적 완화에 들어가면은 그냥 우리나라는 낙원이 돼버려. 인플레 생길까? 외국 투자 기업들이 어머 한국의 돈 가치가 떨어져. 저 자식이 저거 2천억을 발행했어. 어머 지하자금 1,000억 끌어올렸으니까 1,000억만 발행했네. 그럼 2천억이면 개인당 1억씩을 줄 수 있단 말이에요. 18세부터. 그런데 저 사람이 1,000억을 화폐를 발행해서 한국 화폐 가치가 떨어져서 빨리 미국 돈 빼내. 이렇게 할까? 택도 없는 소리.
그 1,000억을 양적완을 해도 그 돈이 옛날처럼 지구모로 안 들어가. 국민들 호주머니로 들어가. 통장에 꽂혀. 현금으로. 그러면 그 돈이 경제를 살려. 활성화되잖아. 그러면 좌우지간 은행으로 들어가는 이자만 1,600지 아니 이자만 안 내도 100조가 돌아다녀. 무슨 말인지 이해가요? 내가 손에 권총이 있으면은 자살을 하고 싶을 정도야. 이렇게 답답한 정치인들은 내가 처음 봤어. 국민을 살려내야지. 국민에게 야, 너 물을 한 숟가락씩 들고 다니면서 저 펌프 마른 집마다 가서 한 숟가락 부어줘라. 그 물 올라오나? 괜히 고생만 시켜. 목마른 놈 소금물 먹이는 격이야. 해결이 됩니까? 안 돼요. 고등학생한테 그 정도 준다면 몰라. 용돈은 해결되겠지. 지금 가장들을 무슨 애를 보는 겁니까? 가장들을 뭐 어린애 용돈으로 보는 겁니까? 그런 거 주게. 그런 짓거리 하지 말아요. 그거 줘놓고 그것도 언제쯤 주냐? 선거 직전에. 선거 직전에 놀아줘. 또 이게 무슨 개변이야 이게. 지금 트럼프 정부가 어떤 놈하고 어떤 사람하고 붙었죠? 대통령 선거 있죠? 트럼프가 코로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유리한 점이 많지. 야, 코로나 걸린 사람 돈 막 퍼줘. 달러 찍어가지고 막 퍼줘. 선거 때 돼가니까 더 많이 퍼줘. 누가 유리하노? 그것도 선거 때 선거가 가까울수록 돈이 막 들어와. 통장에 더 많이 들어와. 그래 안 그래요? 그리고 CIA 모든 정보를 독차지해. 맞아 안 맞아? 그래 안 그래? 재선이라는 건 선거라고 볼 수가 없어. 그냥 내가 그런 거 예언하지도 않아. CIA가 조 바이든의 모든 정보를 알고 있어. 병원 기록까지도 보고 있어. 저거 치매기가 있어. 저거 저 자식 뭐가 있어. 막세리 공개를 해. 엉뚱하게. 아주 기술자들이야. 정권을 잡은 사람한테 대들어서 이기기가 좀 어렵지. 아무리 지가 인기가 좋아도. 그래 안 그래요? 미국 국민이 야 못 살겠다 다 들고 일어나도 상당히 문제가 심각하게 있다는 거. 그래서 내가 함부로 지금 이야기를 안 해. 여러분들이 참고로 해. 너무 쉬운 거는 나는 예언도 안 해. 이 정치 꼬락서니를 내가 보고 한국의 가계 은행과 정권이 어딘가 이상하다. 한국의 금융권들이 정치인들과 뭐가 밀착이 돼 있길래 이런 사태가 오는가 나는 궁금해. 내 말 이해갑니까? 나는 내다보는 게 있다 이 말이야. 정치인들이 돈 있는 사람 쪽에 뭔가가 있지 않고서야 이렇게 이자가 나가는 이 돈을 물 한 숟가락씩 펌프에다가 바싹 말리는 펌프에다 부어주고 앉아있는 걸 그걸 경제를 한다고 그걸 하고 앉아있어. 그러나 나는 특정 개인을 나무라지는 않아. 정치가 한심해서 하는 소리야. 국회의원들이 이걸 모를까? 국회의원들이 이런 말 하는 정치인 봤나? 여러분 봐서 안 봤어요? 없어! 대한민국에 내보고 미쳤다고 그래? 미쳤습니까? 이런 미친 국회의원이 나와야 우리나라가 되는 거야. 양적 완화 이거 겁쟁이들이 못하는 거야. 서로 책임 안 지려고. 나는 안전하게 퇴직금 받고 살 거야. 나는 여기 도장 못 찍어. 나는 요거 할 수가 없어. 근데 나는 딱 대통령이 되면 10분 안에 대한민국이 확 바뀌어. 야, 다 들어와. 내가 만들어낸 요거 바로 시행해. 각 장관은. 이러면 그게 끝이야, 회의가. 시행이 안 되면은 내한테 보고해. 되도록 해줄게. 이거 다야. 간단해, 안 해? 간단하지? 간단하겠죠?
내 책상 위에 뭐가 있어? 권총을 딱 갖다 놔. 내 책상, 대통령 집무하면은 제일 처음에 내 책상 위에 권총을 딱 갖다 놔. 대한민국 국민 못 살리면은 내 그냥 백궁으로 가버리겠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내 대통령 취임식 날 권총 들고 나타날 거예요. 내 대한민국 경제 못 살리고 세계 통일 못하면 내 이 총으로 간다. 딱 보여줘요. 결연한 의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죠? 자신만만하죠? 이렇게 이런 지도자를 우리는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한번 봅시다. 중국은 말이야, 좀 약간 중국이 특성이 있죠. 중국은 가계부채율이 58%야. 가계부채율이. 국가부채율이 47%예요. 무슨지 알죠? 중국 경제가 국가부채율이 47%인데 가계부채율도 58%예요. 그러니까 미국하고는 완전히 다르죠. 이거는 계획경제국가라 그래. 중국은 일반 자본주의 경제하고 조금 달라요. 계획경제. 계획경제라서 중국은 이런 효과가 나와. 굉장히 특이하죠. 아주 안정돼 있죠. 국가부채도 작고 가계부채도 낮아요. 맞죠? 그러면 중국은 이런 걸 보고 채권국이라고 그래. 해외에서 받을 채권이 많아. 미국에서 받을 돈, 일본에 받을 돈, 한국의 물건 웬만하면 메이드 인 차이나야. 미국 가면 웬만하면 메이드 인 차이나야. 일본 가면 웬만하면 메이드 인 차이나야. 이게 뭐냐? 전 세계에서 받을 채권이 많다는 거예요. 이거를 보면 알아. 맞죠? 이게 채권국이야. 미국하고 일본은 채무국이야. 알겠죠? 채무가 많다 이 말이야. 외국에 갚아야 될 돈이 많다. 알겠죠? 그래서 이런 우리 경제가 이런 세계에서 최고 가계부채 증가율이 높고 최고 부채율은 낮고, 이거 문제 있다는 거야. 나라는 뺀질 빠져나가고 빚을 떠나지 않고, 국민은 덤태기를 씌워가지고 거미줄을 덮어 씌워가지고 계속 참기름 털에다 집어넣고 짜내는 거야. 맞아. 그리고 목마르다 그러면 참기름 안 나면 물을 조금 부어주는 한 숟가락. 이게 뭐 하는 사람들이야. 그러면 나중에 참기름이 나오냐? 다 죽어요. 나는 신인이 영적인 능력만 있는 게 아니고 숫자의 귀신이야. 알겠죠? 우리나라 정치인들이 하는 꼼수를 다 보고 있어. 근데 잘 봤죠?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국가 부채를 늘리고 이걸 줄이겠다는 거죠? 이거 꼭 명심하도록. 코로나 돌파구를 찾을 수 있는 사람이 여기 왔죠? 나를 잘 써먹으면은 코로나는 내한테 케어 되겠어 안 되겠어? 코로나는 왜 왔을까? 들어앉아서 내 유튜브 많이 보라는 거야. 언젠가는 알게 되겠죠? 허경영 유튜브를 보면은 돈 잃어버린 만큼 혜택을 보게 돼. 그 사람 뽑아버리면 빚은 어딘가 다 없어져 버려. 내 유튜브 열심히 본 다음에 나중에 꽝 찍으면 갑자기 빚이 다 달아나 버려. 맞아 안 맞아? 아니 열심히 유튜브 본 거밖에 없는데 집안에 들어앉아가지고 테레비 틀어놓고 있으면 빚더미만 돼. 빚더미. 근데 허경영 강연 틀어서 자꾸 보면은 아이고 어느 날 갑자기 내 빚이 다 달아나 버려. 맞아 안 맞아? 그 왜 그런지 이제 이해가죠? 바꾸면 되잖아. 나중에 다음 대선 때 내가 나가겠죠? 그럼 여러분들이 알아서 해. 알겠죠? 내가 다음 대선 때 TV 토론하러 나왔을 때 뭐 이야기 하겠어요? 조금 전에 한 이야기.
경제, 허경영 앞에서 경제, 경자도 꺼내지 마라. 경제를 감히 허경영 앞에서 경제를 꺼낸다거나 경영을 꺼내지 마라. 허경영 앞에서 경제 이론이나 경영 이론을 꺼내는 사람은 어리석은 자야. 알겠습니까? 여러분은 경영이 5만 가지에 다 들어간다는 거 알죠? 국가 경영, 세계 경영. 맞아, 맞아. 경영이 들어가지 않는 데가 있나 없나? 그래서 허경영이가 경영을 허락받았다는 뜻이야. 허락받았다. 경영. 맞아, 맞아. 허경영이가 왜 와 있냐? 경영의 대가가 와 있다. 맞아, 맞아요. 경영은 허경영한테 맡겨라. 경영의 궁극적인 목표는 뭐예요? 국가 경영, 세계 경영, 이 궁극적인 경영의 목표는 뭐예요? 경영의 궁극적인 목표. 여러분들에게 경영의 목표를 내가 물어본다. 경영의 궁극적인 목표가 뭐라고요? 아니, 여러분들 경영을 하는 이유를 몰라? 목표는 공의와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하는 거야. 경영을 하는 이유는 서로의 공의와 정의, 사회 정의, 이걸 실현하기 위해서 경영을 하는 거야. 장학재단을 경영하든 기업을 경영하든 그게 공의, 인류를 골고루 다 의로움을 실천하기 위해서 하는 거야. 맞아, 맞아. 그게 궁극적인 목표야. 이걸 아는 사람이 제대로 있나? 내가 여러분한테 물어보면 내가 어처구니 없어. 경영을 하는 목적은 인류가 화평하게 지내고 서로 화합하고 양보, 소통. 그래 안 그래요? 배려. 경영을 하는 목적은 중요한 것이 배려, 양보, 소통, 배려. 이런 게 들어있는 거예요. 배려. 그러니까 화평은 배려심이 들어있는 거고, 평화는 뭐가 들어있어요? 평화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평화에는 준법 정신이 들어있어. 아니, 법을 안 지키면은 경영 잘해봐야 헛거야. 맞아, 맞아. 그러니까 목적은 준법 정신을 가지고 나라가 있어야 되고, 국가 세금 내가지고 무기도 사야 되고, 국가가 있어야 돼. 준법을 지켜가지고. 이렇게 준법을 내가지고 국가가 평화를 유지해줘야 화평이 그 위에 자리하는 거예요. 맞아, 맞아. 질서를 안 지켜버리면 개판이 돼버려. 그러면 거기에 화평이 존재하나? 거기에 배려심이 존재하나? 안 생기는 거야. 그래서 경영의 목적은 화평과 평화야. 하나는 준법, 법을 지켜야 돼. 하나는 배려. 이 두 가지가 우리가 경영을 하는 목적이야. 내 자식들이 법치 국가 안에서 잘 살도록. 나라가 없어져 버리고 막 보트 피플이 돼가 전 세계로 돌아다니는 국민이 되면 되겠나? 준법을 해가지고 세금 내고 땅덩이를 지키면서 거기에서 배려심을 가지고 소통과 양보하고 서로서로 공동체가 살아가는 거, 이것이 경영의, 국가 경영의 목적이야. 개인 기업도 똑같아. 그래 안 그래? 그러면 경영의 수단은 뭐야?
경영의 방법은 뭐예요? 방법을 우리는 수단이라고 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공정과 공평이란 말이야. 그래서 우리나라는 경영의 수단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하면 되나 안 되나? 안 되는 거야. 경영의 수단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게 아니라 경영의 수단, 방법은 공정한 거래, 공평한 거래. 맞아, 맞아. 그래서 국가에서 만들어낸 게 뭐예요? 공정거래위원회. 해가 있어 없어? 이 공정, 이게 경영의 수단이란 말이야. 경영의 수단은 공정이야. 그래서 공정한 거래를 수단으로 하지 않는 기업은 제재하겠다. 그게 경영의 수단이라는 거예요. 이제 이해가요? 예를 들어서 이 국가를 살리겠다는 자들이 통일의 3대 요소를 모른다거나 통합, 융합, 화합을 모른다거나 무슨 경영의 방법을 제대로 알고 있는 정치인이 있을까 내가 모르겠어.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쉐리 국민들을 그냥 이자로 착취해가지고 그냥 금융가들하고 함통속이 돼가지고 그냥 뒷구멍으로 금융가를 정치인이 지배하는 그런 구조가 돌아간다면 나는 용서하지 않아. 신인은 그래서 나타나는 거예요. 알았어요? 서민을 살려야 될 거 아니야? 맞습니다. 대한민국이 이런 기로에 있단 말이야. 이게 이런 기로에 존재한단 말이야. 이게 중산층이야. 올라가느냐? 밑에 이거는 하류층이야. 밑에 하류층이죠? 이거는 상류층이야. 일로 올라가느냐 내려가느냐 하는 기로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었어. 이따가 갑자기 코로나 딱 오니까 전부 밑으로 내려가 버렸어. 밑으로 내려가. 그러면 나는 지도자가 이걸 보고 있는 거야. 야, 여기서 얼마나 발부둥 쳤어. 사람을 볼 수가 없네. 사람이 다 숨어버리네. 다 개판이 돼버려. 비대면 문화가 나타나버리고 대면이 없어. 길거리 사람이 없어. 이렇게 되니까 이 중산층들이 떼거지로, 중산층 숫자가 800만이야. 이 800만이 어디로 이동해? 하류층과 합세가 돼버려. 그러니까 어떤 그림이 됐냐? 이렇게 돼버려. 요게 상류층이고 요게 하류층이 돼버린 거야. 이게 얼마나 기가 막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올라가는 힘이 있나? 동력이 죽어버린 거야. 이걸 지금 위기라고 하는 거예요. 맞죠? 내가 그래프를 그려줬죠? 이 사람들은 일로 올라갈 때 희망이 있다고 생각해요. 일로 내려갈 때 자살을 하는 거예요. 맞아, 맞아. 돈 때문에 자살하는 게 아니에요. 돈 때문도 있지만 너무너무 닥친 일이, 상상도 못한 일이 왔기 때문에 거기에 충격을 먹고 자기 딸이 대학에 들어갈 등록금을 내일까지 줘야 되는데 못 주는 아버지, 그걸 시비 거는 마누라, 거기서 울고 있는 딸, 자비가 없는 아버지. 한번 상상해 봐요. 응? 그런데 집을 경매 붙이러 왔네. 그럼 그 아버지가 어떤 마음이 생길까? 이게 나라가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이게 이 자식들이 완전히 우리를 다 뜯어먹는구나 이런 생각이 안 들까? 그래 안 그래요? 공정하고 공평한 거래를 할 수 있는 나라를 국가는 만들어줘야 돼 안 만들어줘야 돼? 만들어줘야 돼. 공정하고 공평한 거래를 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줘야 돼 안 줘야 돼? 근데 갑자기 움직이지 마라, 들어가지 마라, 문 닫아라, 먹고 살 때 저건 야 푼돈 30만 원 50만 원이야, 이거 가지고 죽든 살든 알아서 해. 그러면 그 사람들이 살 수 있나? 맞아요. 그런데 그 사람의 가게가 빚으로, 집재패가 빚으로 해가 권리금 2억에다가
보증금 2억, 4억이 들어갔어. 그러면 그 이자가 한 달에 얼마가 나가? 은행의 고정 이자야. 또 집 사느라고 산 이자, 은행에서 사반하라고 빌린 이자. 거기에다 그걸 감당하면 되겠나? 거기다가 가게세, 종업원들 월급. 야, 자기하고 마누라가 가져갈 거는 없어. 그런데도 그게 총들이 진짜 날아가네. 중산층 붕괴야. 이거를 거울처럼 보고 있는 자가 여기 서 있어. 맞아요. 내가 이 강의를 할 때 내 눈을 똑바로 봐야 돼. 내가 뭐하러 와 있는 사람인가? 여러분들 말이야, 팔자 좋은 소리 하다가 임자 만난 거야 이제. 대한민국이 앞으로 살아남아야 세계가 살아남아.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부채 증가율 1위. 아까 봤죠? 대한민국 부채 증가율 1위, 자살 1위. 이거 왜 이런지 압니까? 너무 부익부 빈익빈, 너무 금융권 인사들이 정권과 붙어 있다는 거예요. 한 통속이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말하니까 너 증거 있냐고 그러겠지. 부익부 빈익빈 우리가 다 알잖아. 맞아. 유전무죄, 무전유죄, 유전무죄. 이거 여러분 다 아는 사실 아니요? 그거 내가 뭐 헛소리 하나? 금융계 부조리 나중에 조사해보면 거기 반드시 뭐가 있어. 그게 뭔지 알죠? 맞습니다. 이런 것들이 들어있어. 센 놈들이 들어있다 이 말이야.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이 금융의 착취를 이제 좀 국민을 해방시켰어. 국가가 부채를 무이자로 발행해서 국가는 무이자를 채권을 끊어낼 수 있잖아. 그럼 국민은 세금 못 내게 하고 원금 탕감 조치해주고 다 줘! 알겠습니까? 한 번에 기회를 줄 수밖에 없죠. 왜? IMF니까. 2차 대전, 3차 대전, 2차 대전 때보다 더 경제가 어려워졌으니까. 이때 푼돈 준다는 거 가지고 생생하지 마라 이거야. 뭐 50만 원 준다, 뭐 선별로 200만 원 준다. 이거 국채는 그대로 두고 요거 여기 다 지워버려서 국채는 그대로 두고 뭐 조금씩 줘서 뭐 1% 부채 비율이 늘어나고 5% 늘어나고 요래 가지고 해결이 되나? 왕창 부채 비율이 100% 정도는 팍 올라가 버려야 돼. 맞아요. 알겠죠? GDP 1600조면 우리나라 1600조 정도 부채 비율이 팍 100% 올라가 버려야 돼. 맞아요. 140%라고 그래도 일본보다 작아. 미국보다 조금 많고. 그래 안 그래요? 얼마든지 우리나라에서 구할 수가 있어. 양적 완화 필요하죠? 네. 이제 좀 있으면 허경영의 양적 완화를 흉내내기 시작할 거예요. 이 강의를 누가 보냐? 상당한 높은 사람들이 봐. 상당한 국회의원들이 이걸 봐. 모든 아이디어가 내한테서 새나가. 그럼 나는 국가를 살리기 위해서 이걸 힌트를 주는 거야. 근데 내가 어째 과감하게 하지 않는다는 거야. 내가 지금 저 사람들이 퍼주는 것도 내 때문에 나가는 거야. 지금 한 달에 30만 원, 40만 원 받는 것도 내 때문에 나간 거야. 노인수당 때문에. 65세 이상 그대로 박근혜 대통령이 그대로 했잖아. 맞아. 이거 이번에 뭐 기초생활, 최저생활 그런 거 다 내 때문에 나가는 거야 지금. 기본소득 내 국민 배당금 때문에 나간 게 기본소득이야. 그러나 그거는 푼돈이야. 주려면 150만 원 주고 말려면 말어. 맞아. 저쪽에 받는 사람도 도움이 안 되고 주는 사람도 도움이 안 돼. 왕창 닭 물 한 바가지 확 부어 물이 콸콸 나와. 그럼 그냥 국민이 제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해가죠? 내가 내 속에 있는 걸 다 강의하려면은 아주 우라통이 치밀어서 말이 안 나오지만 나는 어떤 특정인들을 비방하지 않아. 국가 정책도 정치인들 비방하지 않아. 국회에 있는 국회의원들을 꾸지름하는 거예요. 국회의원들이 지금 뭐 하고 있냐 이 말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이 중산층의 기로가 밑으로 내려가면서 하류층이 돼가지고 이만큼이 많아져 버렸어. 이걸 정확하게 그으면 이 상태야. V자 형태. 하나, 둘, 셋. 부자들보다 상당히 많아진 거죠, 숫자가. 그잖아. 이렇게 커졌다 이 말이야, 파이가. 에? 그러니까 이 서민들의 숫자가 앞으로 확 늘어나면서 중산층이 얼마 안 남아. 그러면 그때 유튜브를 본 사람들이 허경영을 찾게 되는 거야. 야, 이제는 푼돈 주는 거 우리가 받아봤는데 아무 도움이 안 되더라. 빚은 그대로 있고 애는 장가 안 가고 그대로 있고 애 결혼비용 저 허경영 저놈이 준다고 했는데 뭐 결혼비용 보탬이 단돈 100원도 안 되더라. 그거 돈 그냥 후두룩 쌀 사고 뭐 아버지 없어져 관리비 주고 나니까 없는데 그 돈 받았다고 뭐 애 장가를 갈 수가 있나? 은행 빚을 갚을 수 있나? 그런 돈 왜 주노? 맞아, 맞아요. 기본적으로 결혼하면 1억, 애 낳으면 5천만 원 간단해. 그런데 뭐 출산 장려비가 연 22조 갖다 쓰는데 하나도 그 사람들한테 도움 되나? 애 낳으려고 맘먹나? 뭐 도와주긴 도와준다는데 표가 없어. 기저귀 값 10만 원. 야, 그거 주나 마나야. 왜 그 짓을 하나? 그러면서 예산은 엉뚱한 데 다 따가 써버리고. 뭐 남녀 성인지 비용 인지 예산이 32조 1,000억이야? 야, 이거 정신이 나갔어요. 남녀 평등을 위해서 여성부 왜 있노? 여성부 앞으로 나는 대통령 되면 폐지야. 여자가 무슨 뭐 보호 대상이, 여성들도 당당한 남녀 평등이야. 남녀 평등 국가에서 여성부가 왜 있어? 여성부 필요 없어. 즉각 대통령 되면 그날부로 여성부는 폐지야. 아니 내보고 남성부 만들어 달래. 여성부 있다고 되겠어요? 안 되는 거야. 남녀 여성부는 필요 없어. 응? 그래 마치 버스에 노약자석 있는 것 마냥 해나면 되나? 버스에 노약자석은 있을 수가 있지. 그거는 여자도 앉고 남자도 앉을 수 있어. 그런데 여성부? 필요 없어요. 온갖 사고만 더 일어나. 온갖 파탄이 더 많이 일어나. 그 여성부와 통일부는 없어요. 독일에 통일부가 없었는데 왜 통일됐나? 독일에 통일부가 있었으면 아직까지 통일 안 됐어. 우리가 통일부를 만들어 놓으면 결혼하려고 하는 사람이 결혼부를 만들어 놓고 달라들어봐. 놀래가 도망가 버려요. 그냥 자연스럽게 밥 사주고 살살 꼬셔야지. 맞아, 맞아. 내가 좀 원색적으로 이야기하니까 웃어요. 밥 사주고 옷 사주고 선물 사주고 살살살 이래 만나면서 서로 정보 교환을 하면서 결혼을 해가는 거지. 야, 결혼부 저도 막 사무실 하나 차려. 그래 놓고 쟤하고 결혼을 추진한다. 무서워서 도망가. 그래 안 그래요? 아, 남북 통일하는데 통일부가 왜 필요해? 외교부 안에 남북 연락부 뭐 이런 거 하나 만들어 놓으면 되는 거예요. 맞아, 맞아? 그래 안 그래? 외교부 안에 북한 담당 대사가 하나 있으면 돼. 아, 맞아, 맞아? 북한 담당 대사국이 하나 있으면 되는 거야. 외무부 안에. 난 도대체 이해가 안 가. 통일부가 왜 필요해? 그럼 저쪽 나라 사람들은 우리나라를 뭘로 볼 거야? 아니, 그 사람도 유엔에 등록돼서 1992년에 우리도 1992년 유엔에 등록된 두 개 나라야. 남북이. 우리 헌법에만 북한을 나라로 인정 안 한다고 인정이 되나? 그래 안 그래? 그럼 우리 헌법에서만 저걸 인정 안 한다고 해서 우리는 우리나라에 그래 우리가 미국하고 통일부 만들고 설치면 미국 사람이 좋아하나? 안 되는 거야.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통일의 3대 원리도 모르는 거야. 통합, 융합, 화합. 그걸 파고 들어가야지. 아니, 통일부가 뭐 하는데요, 도대체가? 그래서 대통령이 되면 통일부와 여성부는 즉각 해체한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지금 통일부는 통일부 안에 남북연락부가 하나 생겨. 그게 전부 국가 예산 낭비야. 거기 관계 공무원들은 해고되는 게 아니야. 그 공무원들은 다른 부서로 가. 경제부서로. 경제를 살려야지. 그거 앉아서 전 세계 국경을 통일할 사람은 나야. 그럼 그때 가서 할 것이고. 재밌죠?
내 강의는 우리 인류에게 주는 훈시야. 강의라고 말은 하고 있지만 인류에게 주는 훈시고, 하늘이 내려주는 뭐요? 하늘이 내려주는 달궁자죠. 가나알궁자. 궁핍천동이야. 궁핍천통. 궁핍하게 되면은 하늘과 통해. 아주 궁핍해지면은 하늘이 보여. 이제 누가 보여? 허경영이가 보여. 이렇게 궁핍해지면은 누가 보여? 허시가 보여. 경영을 허락받은 자가 보여? 안 보여?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은 궁핍해야 천통을 할 수가 있어요. 부는 뭐야? 부자는 언제나 불통이야. 맞아. 부자는 하늘하고 불통이야. 돈이 머리에 박혀가지고 있으면 사람도 안 보이고 하늘도 안 보여. 맞아요. 이걸 우리는 궁적통이라고 그래, 안 그래? 궁적천통이야. 궁하면은 하늘 문이 열려. 하늘이 뭐가 열려? 허경영이가 보여. 내가 와 있죠, 하늘에서. 허경영이를 볼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코로나가 와 있고 여러분들이 집안에 앉아서 살 길이 막막하니 딱 유튜브를 봤더니 허경영이가 나타나. 야, 이 사람이 진짜 마중물을 줄 사람이다. 이 사람이 펌프에다가 그냥 물바가지를 한 가지 부어줄 사람이구나. 가자!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궁핍하면은 하늘문이 열려. 부자가 돼버리면 맨날 눈앞에 골프장하고 여자만 왔다리 갔다리 해. 불통이야. 하늘하고 문 닫는 일만 하러 다녀. 맨날 하늘하고 저기 청소부가 청소하고 있는데 지는 골프장 갔다 와. 그 하루 일과가 그거예요. 거기 가서 시시덕거리고 여자들하고 시시덕거리고 돌아다니고 골프 치고. 그게 그 사람의 일과예요. 그런 사람한테 뭘 주냐? 당뇨병을 팍 줘버려. 고혈압을 팍 줘버려. 알겠어요? 하늘하고 통하지가 않아. 알겠죠? 우리는 이렇게 궁핍할 때 허경영이한테 귀를 기울여야 돼. 내가 아주 짤막하게 이야기해 주는 거야. 뭐 복잡한 이야기하면 너무 복잡하니까. 이제 이해갑니까? 궁적지통, 궁핍지통. 뭐 이걸 이렇게 해도 되고, 이 궁핍을 안 하려면은 이 핍자를 안 쓰려면 궁자지통, 부자불통. 굉장히 간단하게 외우기도 쉬워. 뭐 저 핍자는 여러분들이 잘 모를 수가 있는 핍자지. 그리고 국가 경영의 목표는 공의와 정의를 실현하는 거야. 무슨지 알죠? 공의가. 그래서 사람들이 이래. 사람들이 공정의 뜻이 뭡니까? 그러면 공평이래. 공평의 뜻이 뭐면 공정한 거래. 그렇게 이야기해야 하네. 근데 국어사전에도 그렇게 돼 있어. 공정의 뜻이 뭡니까? 공평한 거. 공평의 뜻이 뭡니까? 공정한 거래. 얼마나 웃겨.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국어사전만 가지고 공부해가지고는 이게 다 알 수가 없는 거야. 내 강의를 들어야 돼. 알겠죠? 공정한 거와 공정거래위원회는 있어도 공평거래위원회는 없어요. 알겠죠? 그래서 공정과 공평의 뜻이 다른 거 알겠죠? 화평과 평화의 뜻이 다르니까 내가 설명했죠? 공의와 정의는, 공의는 하늘의 뜻이 들어있는 거야. 공의는 하늘의 뜻이 들어있는 거야. 하늘의 뜻을 기준으로 삼으면서 이거냐 저거냐를 따지는 거야. 그걸 공의라고 그래. 정의는 인간의 뜻, 자연의 뜻을
집어넣어놓은 거고, 공의는 하늘의 뜻. 알았죠? 그러니까 공의를 실현한다는 것은, 즉 성경에 보면 의핍천국이라고 있죠? 이거는 핍박받을 때 핍자고, 아까 이 핍자는 궁핍할 때 핍자 있었죠? 궁핍. 우리 궁핍할 때는 아까 여러분들이 이거 궁핍. 궁핍이니까 핍박받는데 핍자하고 다르죠? 이거는 핍박받을 핍자야. 의핍천국. 의를 위하여. 이때는 여기 뭐가 생각되냐면 공의야. 공의가 생략됐지 정의가 아니란 말이에요. 정의는 나라마다 달라. 나라마다 정의가 달라. 북한의 정의는 나만 적화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가죠? 남한의 정의는 북한을 통일시키는 거야. 이러면 됩니까? 그 정의야. 그러나 공의는 그렇지 않아. 알았죠? 하늘의 공의는 핍박, 의핍천국. 공의, 진정한 공의는 남한테 핍박을 받을 때 천국으로 갈 수 있는 거야. 핍박을 받을 때. 허경영을 이야기하니까 막 욕을 해줬기는, 야, 그 미친놈 아니야. 이럴 때 천국 가, 백군 가는 거야. 어? 뭐 허경영 이야기했더니 막 욕이 서말이 들어와. 이래도 이거 보세요. 유튜브 한번 보세요. 자꾸 그걸 샀지 뭐. 당신이 진짜 중산층에서 몰락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거기 있으니 그 유튜브를 한번 보세요. 내 욕 실컷 해도 괜찮아요. 이렇게 나가야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천국 백궁에 들어간다. 맞아 안 맞아? 의핍 백궁이야. 의핍 백궁.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백궁에 가는 거야. 이해가죠? 그래 이제 그걸 두려워하면 안 돼. 공의는 공의와 정의는 이거는 정의는 약간 소화적인 거야. 알았죠? 나라마다 문화마다 달라. 공의는 전 세계가 하나야. 근데 로마 대주교가 공의회를 열었어 안 열었어? 그 공의는 이 공의를 하기 위해서 공의회를 여는 거야. 그 공의가 또 있단 말이야. 공의. 이거는 로마가 기독교의 공의를 수정을 해서 수정하면서 공의를 열었다는 건, 이거는 하나의 하늘을 위한 모임을 열었다. 그걸 공의라고 그러는 거예요. 알았지? 이거는 그 뜻을 공의, 하늘에 있는 그 뜻을 공의라고 하는 거야. 우리 인류가 이 모든 국가 경영, 뭐 종교 경영, 모든 경영에는 목표가 공의요, 목적은 화평이요, 그 방법은 수단은 공정이라. 꼭 알아야 돼. 알겠죠? 그리고 내가 억울한 것은 꼭 이건 방송에 내보내. 우리 하늘궁에 지난번에 5일날 코로나 의심 환자가 들어오려고 그랬죠? 근데 하늘궁 저 밖에 경찰들이 아무도 못 들어오게 했죠? 맞아요. 그럼 그 사람 여기 왔다가 돌아갔죠? 바깥에서 배회하다가 돌아갔어. 그 사람하고 내 통화하는 거 지금 들려줄까요? 그 사람하고 통화하는 거 내가 들려줄게. 그런데 그 사람이 하늘궁 안에 들어왔나? 하늘궁 안에 못 들어왔어. 2번 들어오려고 시도하다가 경찰이 막아가지고 돌아갔어. 근데 방송사들은 하늘궁에 마치 코로나 환자가 온 것처럼, 또 아니면 마치 하늘궁 안에서 코로나 환자가 생긴 것처럼 허위 보도를 했어. 이거 빨리 정정 보도해 주는 게 나중에 좋을 겁니다. 허경영이가 누군지 나중에 알게 될 때는 늦어요. 내가 그냥 있지는 않을 테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정정 보도하세요. 그 사람이 나중에 병원에서 나오면 고소하겠대. 방송국을 상대로. 그거 한번 틀어봐. 코로나가 이제 4일날
뭐 저 좀 코로나가 아니라 무슨 그냥 열이 좀 있었네. 열이 좀 있다가 열이 한국에 있었다는 왔네. 거야. 5일 날 왔는데 털어봐. 예, 예. 예, 미리 아파가지고 한국에 왔네.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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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러니까 4일부터 아파. 그건 확실하고요. 어. 그때 이 사람이 환자야. 다른 사람들이 코로나 같다고 가보라는 거, 뭐 코로나냐고 나는 안 갔거든요. 그냥 잘 그러니까 봐. 하는 4일 날 사람들이 코로나 같다고 몸이 자는 당신 병원에 가보라니까 아예 아니라고 이러고 하늘궁을 왔다는 거야. 어? 들어봐. 저 5일 날 왔네.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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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러니까 토요일 오기 전에 날이야. 몸이 좀 이상했네. 벌써 그때 걸려 있었던 거예요. 걸려 있었던 거지. 그래가지고 이제 하늘궁에 왔다가 저 내 못 만나고 강의 잔디밭에서 쫓겨났네. 예, 예, 예. 경찰들이 딱 깔려 있었잖아. 예? 예, 예. 그거 좀 이야기를 해봐. 그래 쫓겨나서 그냥 가가지고 거기서 몇 번 들어가려고 그랬더니 계속 지켜 서 있더라고요. 경찰들이 지키고 있으니까 못 경찰이 들어가. 지켜서 있어. 그리고 또 저쪽 하늘구, 잔디밭에 갔다가 어, 또 한 번 늦게 가보니까 또 지키고 서 있네. 그래도 지켜 있어서 또 지키고 있어. 그냥 몸도 안 좋고 그래가지고 제가 또, 이제 오늘은 안 되겠다. 집에 와야겠다고 온 거지요. 돌아갔어. 그래가 자, 그러면 저 사람은 하늘궁 안에 들어왔나 안 들어왔나? 하늘궁 잔디밭 안쪽도 못 들어오고 바깥에서 빙빙 2번 시도하다가 갔어 안 갔어? 갔어. 그리고 털어놔봐. 와가지고, 경찰들이 지키고 있으니까 그냥 네, 와가지고, 집에 와가지고 이제 아무래도 몸이 안 좋아가지고, 음, 그때부터, 이거 의심, 내가 코로나인가 보다. 음, 이렇게 걸음걸는데 막 이상하게 숨도 차고, 음. 가슴도 아프고 막, 좀 오한도 오고 막, 통증도 오고, 설사가 없은 대병 볼 때 설사가 없었는데 설사도 나오고 막 그래가지고 점점 이제 그 의심이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의심을 갖고. 제가 일부러 며칠 날인데 중대병원을 일부러 찾아갔어요. 본부를. 거기 검사를 받으려고. 그랬더니 바로 검사 안 나오고 이름만 적고 나왔는데 그저께 연락이 왔어요. 확정됐다고. 코로나. 근데 내가 하루만 늦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잠을 저녁 못 자고 숨도 제대로 못 쉬었거든요. 잠도 제대로 못. 네, 나이가 몇이지 지금? 제가 지금 52년생인데요. 52년생이구나. 네. 70이네. 내년이면 70이죠. 내년 70이지. 69세. 그러니까 코로나가 그렇게 코로나로 보이네. 독감이 아니고. 네, 그래서 지금 보니까 예. 내가 축복을 주고 나서 지금 이제 좀 상태가 좀 괜찮네. 목소리가 좋아졌어. 네. 그 전화로 내가 축복을 줬어. 축복을 그래도 받고 예, 예. 그래도 이렇게 전화로라도 축복을 받아가지고 좀 예. 빨리 쾌유해요. 예, 예, 예. 감사합니다. 이제 천사도 들어가서 빨리 코로나 낫게 해라. 그래요. 그러니까 예, 예, 하늘궁에 예, 와서 걸린 게 아니라 이미 걸려가지고 하늘궁에 왔다 쫓겨났네. 예? 예, 예, 예. 그래요. 예, 예. 그 신문에 났으면 그 사람들 내가 가만 안 두고 있어. 그 신문에 났으면 그 사람들 내가 가만 안 두고 있어. 그러니까 그 언론 잠깐 신문에 자기가 코로나 하늘궁에서 걸렸다고 한 놈 가만 안 둔다고. 자, 다시 한번 들어봐. 그 끝에. 그 축복 천사도 들어가서 빨리 코로나 낫게 해라. 그래요. 그러니까 예, 예, 하늘궁에 예, 예. 와서 걸린 게 아니라 이미 걸려가지고 하늘궁에 왔다 쫓겨났네. 예? 예, 예, 예. 그래요. 예, 예. 그 신문에 났으면 그 사람들 내가 가만 안 두고 있어. 그러니까 그 언론사 그 사람은 고소를 해가지고 네. 나하고 둘이서 그 사람 법적으로 조치해야 돼. 예, 예, 예. 그렇게 합시다. 예, 예. 자, 스톱. 신문에 거짓 기사 쓴 거 자기가 가만 안 두겠다고 그러지, 나와서. 그 소리 내가 묻지도 않는데 그 말 하죠. 이 사람이 이를 갈고 있어. 아니, 하늘궁 가지도 거기서 쫓겨났는데 들어가지는 못했는데 하늘궁에서 코로나 환자 왔다고 뉴스 신문에 막 내고 그 사람 자기가 가만 안 두겠대. 나가가지고 고소하겠대. 그래서 그러냐고. 그러라고. 내가 그래서 안 그랬어. 언론 보도가 나간 게 방송에 나간 거나 한 거는 전부 가짜입니다. 이 사람 말 맞죠? 내 신문에 난 그 사람 내가 가만 안 둬. 나는 하늘궁 갔다가 못 들어가고 쫓겨났는데
뭐 하늘궁에 뭐 마치 하늘궁에서 코로나 환자가 나온 것 마냥 이런 허위 보도를 하는 사람을 자기는 가만 안 있겠대. 그 말을 내가 묻지도 않는데 하죠. 저 사람이 펄펄 뛰더라니까. 아니 총재임을 아니 뭐 죽이려고 계획을 세웠나? 아니 총재임이 코로나 환자도 없었고 코로나 환자가 있으면 내가 오늘 강의하나 여기? 내가 여러분하고 강의할 수 있나? 이거 생판 거짓말이야. 그런데 언론에서는 하늘궁에 코로나 환자 뭐 이런 식으로 보도하면은 아니 통조림에서 뭐 비상이 나왔다고? 그거는 고동한테 항상 있는 거야. 조개 껍질 그런 동물한테는 항상 비상성분이 조금 들어있어. 그거는 옛날에는 지금이나 언제나 들어있는 거야. 그거를 통조림에서 비상이 이래가지고 통조림에서 다 망한 적이 있었어. 망한 지가 나중에 대법원에서 그 비상은 일반적으로 있는 거니까 무죄다. 그럼 손해본 사람들은 어떻게 됐노? 망한 사람들은 다 망해서 그때 얼마나 피해를 봤어. 나는 신인이니까 뭐 피해 이런 거 따지지 않아. 나는 무슨 물질을 구하러 여기 온 사람이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복이 있으면 나한테 오는 거고 복이 없으면 못 오는 거고 여러분들 복이지 내 복은 아니야. 내가 우주를 움직이는 자가 뭐가 아쉬운 게 있겠어. 그러나 공정, 공평, 공의, 정의, 공정, 공평 이거 좀 알아놔. 이게 왜 필요한가 좀 알아놔. 아시겠어요? 서민들 야 밥숟과 물 한 그릇 갖다 퍼주고 돈 몇십만 원 줘가 이 위기를 벗어나갈 수 있다고 생각해? 모든 가게 문 닫아 놓고 이 위기를 벗어나갈 수 있다고 생각해? 근본적으로 해결책을 제시해 주는 지도자 지금 필요한 때예요. 맞죠? 우리는 경제 구조를 민간 부채 부분을 관부채 부분으로 이동해야 돼. 케인즈의 거시적 경제로 가야 돼. 지금은 시장 경제가 위기에 봉착했어. 이럴 때는 국가가 공정거래위원회를 발동해서 이 국민들의 이 공정하고 공평한 이 국민들의 권리를 지켜줘야 돼. 맞죠? 자, 국가 여기 하늘궁은 코로나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맞죠? 자, 오늘도 그러나 코로나에 대한 우리 국가에서 하는 시책은 적극적으로 우리가 협조하겠다는 거예요. 알겠죠? 적극적으로 우리가 협조해서 2m씩 떨어져서 숫자도 제한 뭐 이런 걸 우리가 지켜야지. 알겠죠? 또 우리 회원들 마스크하고 다 합니다. 네, 그래요. 오늘도 확실한 국가의 비전을 제시해 주신 우리 신인님께 큰 박수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전부 눈 감고 우리는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연예인들과 예술인들이 엄청나게 어려운 생활로 들어가고 많은 자영업자와 영세상공인들, 중소기업들이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이 근본 문제를 우리는 국가 부채 증가에 대한 가계부채 증가에 더 무게를 두고 가계부채를 근본적으로 해소하는 결단을 내려야 되겠습니다. 국가부채 증가에 대해서 양적 완화를 통해서 약간 느슨하게 하고 개인들의 가계부채를 해결하겠다. 이런 내 의견은 정의와 공의와 화평과 평화와 공정과 공평에 기초했다는 거. 그걸 여러분들이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이 소중한 성령, 이 지구에 어느 누구도 줄 수 없는 이 소중한 성령을 여러분들에게 주겠습니다. 모든 이 유튜브를 보는 사람들에게 성령은 들어가라! 5 천사가 들어가서 모든 병을 다 고쳐라! 자녀들의 문제로 고생하는 사람들, 자녀들의 학업이나 취업이나 결혼이나 군대 문제나 또한 해외 유학 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로 고생받는 사람들에게 자녀 문제가 다 해결되라!
또한 물질적인 문제로 어려움받는 여러분들에게 물질 문제가 다 해결되라. 또한 질병으로 고생하는 여러분들에게 모든 질병이 사라져라. 소송 문제, 송사 문제로 남과 다투는 사람들 모두 잘 해결되라.